축산, 검협전. 40화. 자운사의 최후. 연무를 걷어낸 뒤 벽사촌으로 모두 돌아가고 도끼가 사라진 뒤 자운사를 완전히 소탕하네. 방금 전 옥청이 좌우 하운침을 날렸을 때 지통도 왼팔에 상처를 입어 잠시 주춤했었다. 그런데 같이 싸우던 명주가 무언가에 부딪힌 듯 몸이 크게 휘청였고 곧이어 나타난 손남이 하얀 검광을 날리며 공격을 퍼부었다. 결국 명주는 큰 부상을 입은 채 쏜살같이 도망쳤다. 이번에는 소화상이 지통에게 금빛 검광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지통은 좌우하운침에 맞아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픈 데다 비검 한 자루가 부러져 고전 중이었다. 천효의 비검이 위력적이었지만 머릿수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초조해하던 그때 긴 휘파람 소리와 함께 웬 도사가 나타났다. 지통, 물러서거라. 저 몹쓸 것들은 내가 처리하마. 한눈에 이면을 알아본 옥청은 지통이 물러서려는 것을 보고 무시무시한 요법을 쓸 것임을 눈치챘다. 서둘러 주경훈, 손남, 소화상을 옆으로 불러들이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천유도 급히 검광을 거두고 물러섰다. 이면은 먼저 지통이 안전하게 물러서도록 자주색, 붉은색, 황색 검광 세 줄기를 날려 옥청의 검광을 막아주었다.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허공에 휙 뿌렸다. 오색 연무와 뒤섞인 십장 남짓한 붉은 구름이 옥청 일행을 덮쳤다. 조금 떨어져 있던 동원기는 요법을 상대할 방법이 없어 일단 검광을 회수해 긴 빗줄기를 남기며 사라졌다. 옥청은 과거 이교에 몸담았던 터라 이면의 채하 홍은장의 내력을 잘 알았다. 남강 지역의 강한 습독으로 만든 연무는 조금만 들이마셔도 빠르게 독이 퍼져 온몸이 푸르댕댕하게 부풀어 사나흘 안에 목숨을 잃는다. 다행히 미리 알고 후배들을 불러들여 검광의 힘을 모은 덕분에 연무의 습독을 빈틈없이 막을 수 있었다. 일단 급한 위기를 넘겼으니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동원기는 이면의 요법이 너무 강해 손을 쓰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러 가던 길에 숭산이로 고행두타와 마주쳤다. 네 사람은 길게 말할 것 없이 서둘러 자운사로 향했다. 때마침 자운사에 나타난 우담이 숭산이로와 논의할 것도 없이 양손을 쭉 뻗어 독연물을 향해 불꽃을 날렸다. 오색 연무와 붉은 구름에 불이 붙자 그 안에 갇혔던 금빛 검광에 오색 광채가 반사되어 장관을 연출했다. 옥청 일행은 불길에 닿을 염려는 없었지만 고약한 냄새는 피할 수 없었다. 옥청은 우담이 요법을 깨뜨리고 숭산이로와 고행두타까지 도착한 것을 보고 겨우 한시름 놓았다. 오색 연무와 붉은 구름이 불길에 휩싸이다 바람결에 흩어졌지만 습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각자 검광으로 제 몸을 잘 방어하라고 후배들에게 단단히 일렀다. 잠시 후 습독이 완전히 사라지자 밝은 달빛이 쏟아지며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사이 자운사 후전에서 시작된 불길이 대전으로 번졌다. 날카로운 여인들 비명이 끊이지 않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몹시 소란스러웠다. 신중하고 생각이 깊지만 음험하고 교활한 이면은 막 자운사에 도착했을 때 앙숙인 명주를 돕지 않으려고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리고 명주가 크게 패해 주랭낭친 후에야 보란듯이 채하홍은장을 펼쳤던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담이 등장하더니 숭산이로와 고행두타까지 나타나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때 우담이 두 손을 펼쳐 석화정광을 날리자 큰일이다 싶었으나 채하홍은장을 거두기에는 이미 늦었다. 다른 사람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 가까이 있던 지통의 어깨를 잡아 끌며 소리쳤다. 뭐 하는 게냐? 어서 나를 따르거라. 그러고는 먼저 훌쩍 날아올라 하늘을 가르며 사라졌다. 지통도 숭산이로가 나타난 순간 효올이 패했음을 알고 도망치려던 참이었다. 훌쩍 몸을 솟구치는데 갑자기 눈앞에
금빛이 번쩍했다. 안 돼. 반사적으로 검광을 날리려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발이 잘려나갔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며 공중에 떠있던 몸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름 검술 고수이기에 땅에 부딪히기 전에 검광을 타고 날아오를 생각이었다.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고 몸을 뒤집어 다시 솟구치려는데 난데없이 날아든 하얀 검광과 푸른 검광이 지통의 몸을 갈랐다. 3등분된 지통의 몸뚱이가 흙바닥에 투두둑 떨어졌다. 한편 처녀와 이면을 데려왔던 을지원은 처녀가 합세해도 전세가 역전되지 않자 다시 발빼 궁리에 몰두했었다. 그런데 이면이 나서서 옥청 등을 독 연무에 가두어 버리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자은사에 있어봐야 어차피 공을 세울 것이 없으니 벽사촌 대결 상황을 파악해 이면에게 고해야겠다 싶었다. 막 떠나려는데 멀리서 강력한 금빛 검광이 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다. 검광의 기세로 보아 아미파 장문인 동해 삼선 숭산 1호에 버금가는 실력자였다. 곧이어 벽사촌 방향에서 또 다른 검광 세 줄기가 날아와 조금 전 금빛 검광과 함께 대전 지붕에 내려앉았다. 울지어는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본래 새가슴인 울지어는 이미 대세가 기운 것을 알고 이때다 싶어 얼른 주랭랑을 쳤다. 그동안 큰 죄를 짓지 않은 덕분에 참혹한 죽음은 면할 수 있었다. 반면 감정적이고 둔감한 처녀는 가장 먼저 눈에 띈 주매에게 주저없이 검광을 날렸다. 일면식이 없어 주매의 실력을 전혀 모르고 그저 단순한 조력자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다 뒤늦게 추운수와 고행두타를 알아보았다. 그제야 큰일 났다 싶어 검을 거두어 도망가려 하였다. 주매가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었다. 감히 누구 앞에서 하찮은 재주를 뽐내는 것이냐? 주매가 금빛 검광을 날리자 처녀의 비검이 산산조각나 후두두 떨어졌다. 동원기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비검을 날려 처녀의 목숨을 거두었다. 그 사이 이면의 독연무가 완전히 사라지자 옥청이 후배 검역들과 달려와 사부 우덤과 선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자은사 잔당은 어떻게 처리하였느냐? 추운수의 물음에 선남이 나서서 답했다. 방금 소사제와 함께 모두 처리했습니다. 도망간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찰에 여인들이 많아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자은사 놈들에게 억지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판단해 불을 지르고 담장 일부를 무너뜨려 놈들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여인들 말로는 요일을 제외한 모든 화상이 악랄하고 음탕한 짓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 놈들을 살려보내면 분명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비검과 붕근 착골법으로 잡은 자들이 70명쯤인데 바로 죽이거나 밀실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잡일을 하던 화상 수십 명은 그저 심부름이나 했을 뿐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니 타이르기만 하고 도망가게 두었습니다. 해능이란 놈은 목을 잘라야 마땅하나 소사제에게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며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터라 비검을 부러뜨리고 그간의 죗값으로 귀를 자르고 놓아주었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점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추운수는 선남과 소화상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소란한 소리가 들리던데 인근 사람들이 불을 끌어온 것 아니었나? 어찌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지? 시체가 일이 많으니 사람들이 관부에 고발하지 않겠나? 그래서 짙은 안개를 일으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게 했네. 내일 아침이면 이곳이 잿더미가 될 텐데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이곳 관부에서 하늘이 벌을 내려 자은사가 불탔다고 생각하게 하면 엄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네. 도망간 여인들은 어차피 이 일에 얽히는 것이 두려워 함부로 발설하지 않을 테고 잡일을 하던 화상들은 자은사 재물을 노리고 불을 질렀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입도 벙근 못할 것이야. 우리 도우들이 수시로 성도를 오가고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해결해도 될 것이네. 다만 하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려면 우덤 대사의 불법을 빌려야겠군. 대사, 시간이 늦었으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어? 그럼 빈승이 실력을 발휘해 보지요. 어느새 불길이 대전까지 번지고 정원의 소나무와 잣나무 마른 가지에 불이 옮겨붙어 화르르 타올랐다. 우담이 옥청에게 5척짜리 비석을 찾아와 정원 한가운데 세워놓으라고 하였다. 우담이 손으로 비석을 가리키자 금빛 빗줄기가 움직이는 대로 글씨가 새겨졌다. 살인과 간음을 일삼고 함부로 백성을 괴롭히니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 벌하노라. 우담이 새긴 비석 문구는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났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자 추운수가 서둘러 일을 마무리했다. 날이 밝고 안개가 사라지면 이곳은 폐허로 변해 있겠지. 현지 관리가 와서 조사하더라도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해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지는 않을 것이요.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서 옥천관으로 돌아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합시다. 우담은 이곳에서 작별을 고했다. 저는 할 일이 있어 옥천관에 들르지 않고 먼저 갑니다. 우담이 떠난 후 나머지 검선들은 모두 옥천관으로 돌아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